자, 여러분들 저기 14페이지 그 5번 있죠? 그 밖의 6편 서비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우체국 쇼핑. 우체국 쇼핑 파트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제철 식품이라든지 중소기업 상품, 그다음 전통시장 그런 것들, 지역 특산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대상으로 하지 대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공고에는요, 그죠, 창구 판매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체국 쇼핑이란 전국의 특산품,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우편망을 이용해 주문자나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해 주는 제도로서, 자, 그 내용으로 우체국 특산품, 우체국 꽃배달, 생활마트, B2B, 기업 간 거래죠. B2B, 제철식품, 전통시장 등이 있다. 그 대상들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우체국 쇼핑 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를 창구에서 하는 거 추가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체국 쇼핑의 대상들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B2B라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기업 간 거래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가지고 기업 간 거래. 그래서 이제 B2B 말고 우리 B2C가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그 뒤쪽에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한중 해상 특송, 해상 운송 특송인가요? 해상 특송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B2C.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자, 우리 개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보시면 고객이 우편물의 내용물과 발송인 수신인 정보를 전산 매체에 저장하여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내용물 출력, 봉투 제작 등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자, B2B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했죠? 전자 금융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여기 안엔 상당히 덥네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전자 우편 서비스. 그래서 3번은 X고요. 4번 보시면 전자 우편은 통상 우편물로서 등기 지급도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전자 우편 뭡니까? 내용물을 전산 그 매체에다가 입력을 하면요, 그걸 출력해 가지고 심지어 이제 발송까지 대행해 주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통상 우편물에 한정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자, 등기 지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꼭 굳이 등기 지급할 필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문구 같은 걸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막 인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전자우편 그 등기 지급하면 받는 사람도 싫어할 거예요. 정말 와서 사인해서 수령하려 했는데 그게 광고 문구다. 그러면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싫어해. 그런 경우는 일반 우편물로 그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우편은 통상 우편물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 지급도 가능하고요. 그 외 일반 통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자, 우리 부가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내용 3가지 있죠. 내용 증명, 계약 등기, 그다음에 안에 속지, 한지 서비스 해가지고 그 내용들. 그래서 내용 증명, 계약, 그다음에 한지 이용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 6번 보시면, 자, 동봉이란 건 뭔가 안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넣어주려면 봉투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접착식 우편물이라는 거, 접착식 전자우편물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건 엽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봉함식 전자우편물을 이용할 때 내용물 외에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동봉해서 보내줄 수 있는 서비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만 동봉 서비스 그냥 공짜로 넣어주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자, 여러분 수수료 받죠. 그래서 보시면 7번 보세요. 전자우편 서비스 중 동봉 서비스 이용할 때는 수수료 없이 무료가 아니라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앞에 저기 3번에서 봤듯이 전자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동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은 2개가 틀렸네요. X. 8번 우체국은 일간 신문을 월요일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 시행하는데 만약에 신문사가 토요일자 신문을 월요일자 신문과 함께 봉함해서 발송하려고 할 때 봉함 허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넣는 거 가능하고, 다만 요금은요, 그렇죠, 각각 따로 적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금은 각각 적용한다. 그래서 8번 O 맞고요. 9번. 우체국에서 신서, 서류 등의 통신물을 접수하여 전자적 수단, 즉 팩스를 이용하는 제도. 근데 이 경우는 시내외, 그렇죠. 이거는 시내와 시내의 경우 차등 요금이 아니라 동일한 요금, 공통된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스 같은 경우 나오면 여러분들 자 기억할 거. 팩스는요 보편적, 다음에
그 선택적 우편 서비스 중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내 시외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편 시국국에서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으로 써야 되지만 뭐 컬러 통신문도 가능하긴 해요. 다만 그 불이익은 의뢰인 측에서 부담한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모사 전송 우편의 경우 팩스의 경우 통신문은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이 하고 원형 그대로의 재생이 곤란한 칼라 통신문은 취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내하면 돼요. 자, 이거 색깔이 이게 흐릿하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내겠습니까? 예, 보내겠다 그러면요, 수수료 받고 500원이죠. 수수료 받고 그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광고우편 엽서의 경우 전국판은 최저 20만 장 이상, 지방판의 경우 최저 5만 장 이상 발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뭐죠? 광고우편 엽서. 우리 광고우편 엽서 해가지고 앞에서도 봤었습니다. 광고우편 엽서. 그래서 요거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지방 우정사업본부에서 승인한 후 10일 이내 승인한 후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방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판이 있다. 그래서 지방판 같은 경우는 5만 이상, 그 다음에 20만까지. 그 다음에 전국판은요 20만 이상 300만. 왜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지 아시겠죠? 자, 만약에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거는 지역에 한정돼서, 그러니까 전국적 단위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걸 전국에 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필요한 곳에서만 좀 저렴하게 뿌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방판, 전국판. 자, 이렇게 발행 매수 종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기준으로 광역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지방판은 3개 이하의 광역단체,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이상의 광역단체, 이렇게 딱 구분하시고 이 표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번 보시면 전국판은 최저 20만 이상, 전국판은 최저 20만 이상, 그리고 지방판은 최저 5만 이상 발행한다. 또한 전국판은 여기 앞에는 맞네요. 근데 또한 전국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중. 전국판은 우리 광역단체가 몇 개 이상이요? 그렇죠. 4개 이상이 되는데 3개 이상 틀렸네요. 그 다음 지방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중 2개가 아니라 3개. 이렇게. 그래서 표만 요거는 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숫자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다음 12번 보세요. 광고 우편물을 광고 우편 엽서죠. 광고 우편 엽서를 광고 우편을라도 했는데 광고 우편 엽서를 수원, 인천, 성남, 인천, 안양 등 5지역에 판매하더라도 지방판에 해당한다라고 되네요. 인천 광역시, 서울 특별시, 광역단체 맞죠? 근데 수원시나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다 큰 기초단체들이에요. 비록 구를 두 구는 있잖아요.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그러기도 하고,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등이 있고, 안양은요 만안구가 있나요?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쨌든 큰 도시긴 하지만 인구도 수원 같은 경우는 100만이 거의 육박하나 넘나요? 하여튼 엄청 많은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경기도의 관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역단체가 수원하고 성남하고 안양은 경기도라는 광역단체 하나에 묶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단체 3개에 해당합니다. 3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요 사안은 지방판 맞습니다. 그래서 12번 O. 다음 13번 보시면 나만의 우편 서비스. 나만의 우편 서비스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 도안 하더라도요, 필요한 거는요 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번 O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 보세요. 고객 맞춤형 엽서. 엽서 같은 거 우리 기억나세요? 이렇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그러면은 앞면 오른쪽에 보시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주소, 성명란 더 우표 붙이는 우편 아니죠. 그 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재할 수 있는 란은 앞면 왼쪽이랑 뒷면 고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기본형하고 부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엽서라는 거는 원래는 엽서에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소, 성명이라든지 내용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고객 맞춤형이니까 그때 이제 기본형이 있고 부가형이 있다. 기본형은 여러분들 어디다가 한 면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부가형은요 앞면 왼쪽과 뒷면 전체에다가 뒷면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맞춤형 엽서의 경우 기본형과 부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형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 통신문까지 함께 인쇄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발송까지 대행해 준다. 자, 잘 보세요. 기본형이라는 것은 앞면이나 앞면 왼쪽이나 뒷면 중에 어느 한 곳을 갖다가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때는 발송이나 수신의 주소까지, 주소 성명 정도는 대행해 줍니다. 그렇지만 내용문에다가 발송까지 해주는 거는요 부가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가형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의 경우가 아니라 부가형의 경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번 보세요. 우편 엽서의 앞면 왼쪽 과라고 되네요. 또는이 아니라 과. 뒷면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인쇄하여 신청 고객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는 했으니까 두 군데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요 부가형 이렇게 가면 됩니다. 기본형이 아니라 부가형. 다음 16번 보시면 우체국 축하 카드는 등기 통상 우편만 가능하고 일반 통상 우편, 우리 뒤쪽에 나오는 거 아까 전자우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오는 우체국 축하 카드는요 등기 통상, 일반 통상 다 가능합니다. 굳이 그걸 또 등기로 보낼 필요는 없죠. 다만 그 부가 서비스 보세요. 잘 기억하십시오. 축하 카드 급하다 당일 특급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배달 증명. 그 다음에 그냥 카드만 보내기 뭐예요? 그러니까 상품권도 동봉할 필요 있겠죠. 상품권 동봉. 그리고 급한 게 아니라 급한 건 당일이고요. 까먹기 쉬우니까 미리 예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가 서비스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체국 축하 카드는 등기 통상, 일반 통상 둘 다 가능하고요. 당일 특급. 그다음에 배달 증명, 그다음 상품권 동봉 서비스, 그리고 예약 배달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요 4개 부가 취급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16번은 그 위에 두 번째 줄 허용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 17번 보시면 우체국 축하 카드는요 다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 취급국도 가능하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팩스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기 우체국 축하 카드는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취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X고요. 그다음에 18번 보시면 인터넷 우편은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위조 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발송인과 수취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신청은 공동으로 할 필요 없어요. 다만 수취인의 주소만 기재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발송인 단독으로 해도 돼요. 굳이 수취인하고 발송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국제 우편물 소포는요. 그렇죠. 인터넷 우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 우표의 취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19번 20번 인터넷 우편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통상, 등기 통상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이 하나여란 말이 틀렸고요.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후단에 보시면 아까 방금 봤지만 국제 우편물과 소포는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요 국내 등기 거기만 되겠죠. 국내 통상 등기 국내 통상 우편물만 되고요. 이때는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국내 통상에 하나다 하면 맞고요. 통상 중에 등기가 됐든 일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여러분 아까 우체국 축하 카드랑 저기 앞에 있던 그 전자우편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21번 우체국 축하 카드와 인터넷 우편은 일반 통상과 등기 통상 모두 가능하다. 플러스 뭐도요? 전자우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번 우체국 축하 카드의 경우 이길 특급은 가능하지만 당일 특급으로 배달할 수는 없다라고 되네요. 아까 우체국 축하 카드 4개 부가 서비스 했었죠. 이거는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다. 오늘 당장 보내야겠다. 당일 특급. 그냥 잘 도착했는지 알고 싶다. 배달 증명. 그리고 그냥 맨입으로 보내긴 뭐해 뭐 좀 넣자 상품권 동봉 서비스 그리고 까먹기 쉬워 며칠 뒤에 누구를 축하할 줄 있어 예약 배달 서비스 요 4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2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인데요. 1번 보시면 우편 요금 별납. 별납은 여러분들 뭐예요? 통상 소포 변물 10통 이상. 별납이라는 것은 규격이 같고 규격이 같고요. 중량이 같고 그러니까 동일인이 한 사람이 다량의 우편물을 그때 다량이라는 것은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10통 이상씩입니다. 그때 보낼 때 굳이 우표 붙이고 소인 더 찍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별납 처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10통 그리고 통상 우편물이 하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기출 표시가 되어 있군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그 아까 책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저 수업 들어오는 바람에 자 어쨌든 자 1번 X고요. 2번 요금 별납은 통상 우편물 소포품을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며 맞죠? 10통 이상 그렇게 되죠. 그래서 2번 X. 3번 자 요금 별납은요 종류, 무게, 요금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X. 4번 혼합은요 미리 담보금을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약 예상 물량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제공하고요. 실지 다음 달 20일에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배에 해당하는 담보금 아닙니다. X 2배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 4번 보시면 한 사람이 자 이거 매월입니다. 월 100통 이상. 그래서 통상 그리고 소포 우편물 요금 혼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백모, 전표, 수후, 발주 할 때 그 100이 뭡니까? 100통 이상입니다. 월 100통 이상 통상 소포 우편물은 혼합 대상이 된다라는 거. 5번 6번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 우탈된 것은 혼합 대상이 안 돼요. 우편물에서 이탈되지 아니한 걸 해야 돼요. 이탈되지 아니한 주민등록증 백모, 전표, 수후, 발주 할 때 주 그겁니다. 혼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인정되는이 아니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즉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야 돼요. 6번 X. 7번 요금 혼합의 경우 우편물을 발송한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이용 우체국으로 할 수 있으나 우편 취급국은 이용할 수 없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혼합이죠. 혼합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총괄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그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없다. 요건 안 되겠죠. 그래서 X. 다음 8번 보시면 요금 혼합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게 저 2016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혼합할 때 백모, 전표, 수, 발주 할 때 발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달 우체국장 하면 안 되고 백모, 전표, 수, 발송 우체국장입니다. 그래서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혼합해서 이거는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8번 X고요. 다음 9번은요. 요금 수취인 부담은 누가 하고 계약자와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우리 등기 등기 소포하고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요 접수 우체국장과의 계약이다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는요. 일반 우편물뿐만 아니라 등기, 소포, 그 다음 계약 등기도 대상이 됩니다. 요금 수취인 부담의 대상이 된다. 이게 우리 2016년도에 기출됐던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 9번은요. 접수 우체국장이 아니라 그렇죠. 배달 우체국장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금 수취인 부담이란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거다. 수취인이라는 게 누구라 했어요? 보내는 사람입니다. 보냈다가 다시 받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등기소포. 자 우리 계약 등기하고 등기소포는요 접수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하죠. 그래서 배달 우체국장이 아니라 접수 우체국장. 10번 X. 11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그 다음 계약 등기. 그래서 우리 자 아까 제가 일반 우편물이라고 그랬나요? 통상 우편물. 자 통상 우편물 요거는요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 통해서 그다음 등기 소포 우편물과 계약 등기 같은 경우는요 접수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요금 수취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1번 12번은요 요금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 발송 유효 기간은 자 2년입니다. 1년도 나오고 3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2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때 배달 우체국장과의 계약을 하는데요. 자 13번처럼 2년 이내지만요. 그렇죠.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발송 유효 기간 2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X, 13번 O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14번은 여러분들 그 감액 대상이 있죠.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량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해야 한다면 틀려요. 감액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근데 감액 대상이 일단 되고요. 또 뭐 다른 뭐 어떤 뭐 사정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뭐 부합하면 그때 이제 감액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감액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 감액 대상과 관련해서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통상 우편물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지문들 넣었으니까 1번부터 9번까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중량과 규격이 같은 정기 간행물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정기 간행물 월 1회 이상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 개간지, 연간지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주간지는요, 그렇죠. 월 4번이 정도, 최소 4번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감액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 한다가 아니라 감액 대상. 자, 1번은 O, 2번 우편. 자, 이거 우정사업본부장인가요?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 1회에 자 1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벨납 또는 요금 혼합 등기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납은 자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벨납은 10통 이상, 혼합은요 월 100통 이상. 그 다음에 감액 대상이 되는 건요, 요거는 10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금 벨납 혼합이지만 요금 벨납 혼합의 등기 우편물과 관련해서 10통 이상인 경우에 우리 감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 요금 감액 요건을 갖춰서 한 번에 10통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시험장에서 그 채점하고 난 다음에 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 틀렸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공부 수험 기간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최소한 뭐 2달, 석 달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서너 번 이상은 다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어디하고 매치가 되는지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통 이상이냐, 월 100통 이상이냐, 그리고 단순히 한 번에 10통 이상이냐 뭐 그런 것들 있죠. 등기 취급하느냐 등기 취급하지 않냐 이런 거 내용은 아는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고 다른 것과 하고 구분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제 시험을 객관식 시험을 잘 보는 분들은 꼼꼼한 분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포스트잇이라든지 노트 같은 데 정리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 중점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막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처음 1회도 갈 때는 하는 거고 시험 한 달 앞두고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들을 묶어 가지고 비교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OX 지문을 갖다가 되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물론 이제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다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00페이지 넘는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그 문제를 갖다가 다 푸는데 아까 오전에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면 지문 자체가 좀 짧고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빨리 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풀 때는 맞추니까 제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내용을 갖다가 좀 꼼꼼히 좀 디테일하게 어렵게 내버리면 그 사지선다는 건 자기가 틀린 것만 문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OX는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문장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문을 낸 거는 뭐가 틀릴 거라는 생각이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고요. 또 만약에 틀린 걸 찾았을 때 뭐가 틀린지를 갖다 좀 꼼꼼하게 보는데 사지선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가 채점을 해서 맞는 것, 틀린 것에서 틀린 것만 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사지선다로서 정말 필요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걸 지문화 시켜가지고 사지선다 지문들을 다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번에 너무 안타깝게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요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최대한 이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은 이게 그냥 지문이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14번 같은 아예 보기 해가지고 9번까지 문제 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아니면 옳은 것의 조합은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100통이 아니라 10통이고요. 3번 발송일을 방문 접수. 이번에 바뀌었죠. 예전에는 한 번에 2개 이상이었다면 지금요 1회 10개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소포편물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구 접수하는 소포편물은요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인 일반 등기 둘 다 됩니다. 혼합이면서 일반 등기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렇죠. 방문 접수하는 경우 지금 나왔지만 방문 접수하는 경우는 한 번에 10개 이상인 등기 우편물 요게 감액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사전 계약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월 100개 이상인 등기 소포. 등기 우편물이 지금 소포를 말하니까 등기 소포 우편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정리를 비교 정리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은 10개 이상이고요. 4번은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 계약에 따라 자, 사전 계약이면요. 월 100개 이상인 등기 우편물 그랬죠. 1000개가 아니라 100개. 4번도 X네요. 그래서 2, 3, 4번 다 X입니다. 5번. 자, 우리 서적과 관련해서는요. 표지를 제외한 40쪽이 아니죠. 48
48쪽 이상의, 그리고 아까 요건 봤던 거, 자, 첫 번째 요건 요거, 두 번째 인쇄 제보인데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건,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요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쪽수. 근데 이게 다 셋 다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40쪽이 아니라 48쪽이니까 5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6번요. 그렇죠. 비영리 민간단체. 자, 이분들이 그렇죠. 비영리 단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감액됩니다. 그래서 공익 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혼합 일반 우편물 요거는 O. 그다음 서적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요것도 서적이 아니라 광고 같은 경우는요. 서적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 아까 우리 서적이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광고가 뭡니까? 10분의 1을 넘어가면 감액 대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전지면의 광고가 전지면의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7번 X 100분의 1이니까 X죠. 8번요. 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 자, 이거는 여러분 요건 숫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보내는 거. 요 때는요. 자, 근데 여기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요건 일반 우편물일까요? 등기 우편물일까요? 등기 우편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의정활동 보고서를 등기 취급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라면 박스 갖다 놓고, 요즘은 그런 건 안 하겠지만 라면 박스 갖다 놓고 사진 찍은 거 그거 보려고 뭡니까? 일일이 내려가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우편물이다라는 거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9번 보시면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로서 종류와 중량 규격이 같은 거 된다. 자, 우리 광고인데요. 광고지는 뭐는 제외합니까? 부동산 광고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포함한 할 때는 X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헛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험에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 그래도 그 감액 대상이 될 만한 것들 중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해설지에도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아니면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요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OX를 내가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러면 OX 집에 빠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피를 통해서 단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계속 교재를 갖다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 문제집하고 여러분 교재하고 가져가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오면 것들 거기 이제 교재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다 잘 정리 표시하셔가지고 다음에 볼 때는 굳이 문제집을 안 보더라도 이제 책만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지문화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4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15번 보시면 자, 발송인을 방문 접수하는 경우 1회에 1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이면 자, 감액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다음 16번 보세요. 우편물에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때는 자, 다량 우편물이라도 무조건 감액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한다면 틀립니다.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 우편 요금 반환과 관련해서는요. 자, 원칙적으로 우체국 나쁜 사람 반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으나 자,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반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경우? 청구한 경우. 이건 손해배상 청구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 반환과 관련해서는요. 원칙적으로는 반환 안 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청구한 때 또 여러분들 청구한다고 언제나 되는 건 아니고 그 반환 그 기한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가다 징수한 거 요거는요 60일 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수함 사용 계약 해지 뭐 그런 거가 관련해서는요 저 뭐 30일 그 다음에 부가취급이었나요? 부가취급과 관련해서는 60일 그 다음에 접수 취소된 경우는 이번 새로 들어왔죠. 접수 당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쭉 한번 가겠습니다. 쭉 갈 것도 없네요 여러분들. 자 18번은요 17번은요. 자,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대통령으로 전환한 경우 그때는 뭡니까? 반환 청구까지 있어야 돼요. 청구하면 그때서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7번 X, 18번 과다 징수는요.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가야 되고요. 다음 부가 취급 같은 경우 받았으나 부가 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가 취급 수수료 요거는 며칠이죠? 60일 사설 우체통 사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런 경우는요 30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30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60, 30 그다음 접수 당일. 그래서 10번 20번 보시면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발송이 완료되지 않은 우편물을 자, 접수 취소한 경우는요. 그죠? 접수 당일까지 우편 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20번도 X, 21번은요.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앞에서 봤지만 자, 1년. 자, 우리 지난번 아까 저기 그렇죠. 왼쪽에 2016년도에는 3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요. 2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렇게 가야 돼요. 22번 보시면 월 1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소포 우편물은 감액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 감액된다? 표현도 애매한데 감액 대상이 일단 된다. 자, 여러분들 저기 우체국 창구라 그랬으니까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월 10개 이상 이 말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2번 X고요. 다음 23번 보시면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중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은 감액 대상이 되는데 맞는 지문이죠. 딱 정확하게 맞네. 이때 발송일은 동일해야 되지만 동일한 상품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때도요. 동일한 발송일이 동일한 상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구 접수한 경우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인 등기 또는 일반 후납 우편물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X. 24번 우편 요금을 반환하는 경우 현금뿐만 아니라 우표로도 반환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우표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우편 금융 상식에서 그냥 현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요금 지급할 때도 우표로 해도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 요금을 반환받을 때도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게 뭐 일반적인 경우였지만 우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5. 그다음에 25번 팩스. 그다음에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미리 우편 요금을 결제하며 후납으로 할 수 없다. 아니죠. 자, 후납은 뭐 했어요? 백모 전표 수후 발주했죠. 백모 모자가 뭡니까? 모사 전송이고요. 수후 발 백모 전표 전이 뭐예요? 전자우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후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5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기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같이 여러분 묶여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자 재산적 손실을 전제로 하지만 손해배상은요 위법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재산적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손실 보전해 주는 게 손해배상이고요. 손실보상은요 적법한 행위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적 손실을 갖다가 봤을 때 그 손실이 뭐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재산적 어떤 손실을 전보해 주는 게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를 전제로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반면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요 뭐 부가치급 여부라든지 재산적 손실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 때문에 내를 갖다가 불편하게 해줬으니까 미안하다 차원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적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리는 정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미안해서 뭐 주로 뭡니까? 문화상품권이나 그 EMS 이용권 있죠. 그런 걸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보시면 우편물에 관한 손실보상이라면 우편물의 취급 중 우편관세 고의또는 과실. 자, 고의또는 과실은요 손해배상 이렇게 가야 되겠죠. 2번은요 자 이거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자 부가취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자 이걸 요건으로 안 하는 건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는 실비지급제도와 성질상 차이가 반대로 지금 저희 적혀 있네요. 그래서 2번 X. 3번은요 자, 발송인, 다음에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도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됩니다. X. 4번은요. 자, 적법한 행위에 손실을 기하시면요. 그때 우리는 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5번은요. 우편물 파손, 훼손, 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실과 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상하지만 자,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 금액보다
손해보다 적다. 자,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실제 손해액과 배상 한도가 있다 그러면요, 배상이 최고 한도가 있으면요 늘 작은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 손해액이 70만 원이고 배상 한도가 100만 원이면 70만 원. 자, 실제 손해액이 150만 원이고 배상 한도가 100만 원이면요 100만 원. 늘 저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번에 5, 6번 통상 우편물의 경우 등기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나 소포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등기 취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6번 X.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되는 표 있죠. 제가 뭐 시간 관련상 따로 이렇게 막 쭉 쓰지는 않겠지만 통상 우편물, 소포우편물 그리고 일반 통상 일반 소포 있죠. 둘 다 어떤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소포우편물을 당일 특급으로 보냈으나 2일이나 늦게 도착했다면 국내 특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도 함께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당일 특급이라는 것은 당일 20시까지 도달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지연배상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죠, 접수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0시부터 다음 날 20시까지 그 사이에 도착하면요, 자, 이때는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하고 어느 걸 부담합니까? 이때는 하나만 부담해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국내 특급 수수료를 지연 배상 금액으로 합니다. 반면에 자, 다음 날 접수한 다음 날 20시 이후에 도달하는 것들은요, 그때는 국내 특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우편 요금까지 다른 것들도 하고 마찬가지처럼 국내 특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을 함께 지연 배상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 양적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5고요. 8번 등기 통상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지만 지연 배달은요 접수한 날부터 5일 경과한 때 맞습니다. 그래서 8번 5, 9번 통상 우편물을 등기 취급한 경우 우편물이 손실되거나 망실된 경우는 50만 원을 한도로 최고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전제가 뭐예요? 통상 우편물이죠. 여러분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손실 망실의 한도가 10만 원이고요.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9번 요거는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보시면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4시까지 지연 배달되었다. 자, 다음날 14시면요 다음날 0시부터 20시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편 요금하고 국내 특급 수수료 함께 지연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특급 수수료만 지연 배상을 한다. 그래서 10번 5. 이런 게 참 좋은 지문이죠. 그래서 5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기출 좋은 지문이네요. 다음 11번 보시면 우편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신고인이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렇죠 참관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요 수치. 자, 우리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는 게 수치니 정당하게 우편물을 수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치 거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 너 와서 참관해라.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손해검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달 우체국 등은 배상 청구를 심사하는데 우편물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한 것인지를 심사한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기산점은요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배송 받은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번 X. 13번은요. 자, 손해배상한 우편물은 반송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그렇죠. 근데 14번처럼 일부 손해를 배상한 거는요. 그때는 반송 불능이 아니라 그때는 내어줄 수 있다. 그 양자를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O, 14번은 X입니다. 다음 15번 보시면 자, 우편물의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자, 원칙적으로 발송한 날부터 1년이지만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어요.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다는 것은 벌써 증거 손해검사라든지 그런 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결정서를 나중에 창구에서 지급하건 다음에 우리가 그 금액만큼 지급받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5년입니다. 자, 언제부터 5년이에요? 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손해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5년도 아니에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십시오.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도 X고요. 그다음에 16번 보시면 자, 수치를 거부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하게 수령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 버리면요. 그렇죠. 우편 간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돼요. 그래서 16번 O. 17번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으면요. 그렇죠.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18번 해당 손해배상에 대한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즉
중대한 잘못, 즉 단순 경과실은 아니고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요, 그렇죠, 이때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고요. 그래서 이거 중대한 잘못인지 그냥 단순한 잘못인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19번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간서 및 배달 간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있네요. 자, 발송인뿐만 아니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신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우리 발송한 다음 날은 저 뒤쪽에 나오죠. 그 우편 요금, 국제 우편과 관련해서 국제 우편 요금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라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막 디테일하다고 좀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막 토로하기 앞서서 점수를 일단 따야 되는 거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 X. 그다음 21번 보시면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자, 도달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이 아니라 뭐 언제인가요? 요거는 1년도 아니죠. 요거는 손해배상이 결정이 된 거니까 5년 이렇게 가야 돼요. 21번 X. 22번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배상하는 것이면 맞습니다. 요거랑 구분할게요. 그렇죠. 보험 취급한 거는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자, 보험 취급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이 아니에요. 그건 국제 우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국내 우편에서는 우리 아까 보험 취급할 때 봉투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손해배상하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 취급은 신고 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22번 23번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 논밭이 이런 거는 뭡니까?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적법한 행위죠.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밭이 쑥대밭이 되었다. 그 손실을 내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손실이 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아무리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요, 그 가해자한테 손실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아니고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번 X, 24번 도와준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자, 그때 뭐 도와준 사람이 어떤 뭐 손실이 생겼다. 그럼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은 자, 유일하게 뭡니까? 주관적인 표상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이거는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1개월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1년 이렇게 가야 돼요. 24번 X. 그다음에 25번은요.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의 주체는요. 그렇죠. 우정사업본부장. 이게 기술됐던 겁니다. 그래서 관할 우체국장 X. 26번 몇 번 이상? 2번 이상 해야죠. 그래서 3회 이상이 아니라 2번 이상 스스로 방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우체국이 잘못 응대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2번 이상 오게 하면 그때는 뭡니까? 많은 상당의 문화상품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X. 27번은요. 부가 취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실비 전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할 수 있다. 자, 이거 허투루 그냥 보면 여러분 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그 단서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재산적 손해 유무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X. 그다음에 28번 스스로 방문하는 경우 이용자 실비 지급이 제한된다. 오. 29번요. 요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15일 안에 해야 되고요. 15일이 경과하면요. 그렇죠. 요건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제한된다. 실비 지급이 제한된다. 오. 그래서 28번 O, 29번 O 되겠죠. 다음 30번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그 재수 없는 사람 있죠. 한 달에 2번 이상 손실 망실된 사람은 10kg. 그다음에 3일 이상 종추적과 손해배상이 지연되면요. 그렇죠. 3만 원권 33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0번 O. 31번은요. 그렇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신고함으로써 그 책임자가 신고 내용을 민원 처리부 등을 참고하여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이때는요, 신고할 때는 기명을 해야 돼요.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되지 무기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31번은 X고요. 32번은 그 우편 조문을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자, 우리 손해배상 한도 우리 기본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소포품물 같은 경우는요, 등기 취급을 됨을 전제로 해서 손실 망실과 관련하여 최고 한도가 50만 원 한도였고요. 그다음 통상 우편물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서 최고 한도가 10만 원 한도군요. 자, 여기는 조문입니다. 우편 영무 중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자, 이거 등기죠. 등기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한 경우 통상 우편물은 10만 원,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부담한다. 자, 이 표현 자체가 맞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최고 한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이렇게 부담한다. 조문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제가 내일 아침부터 또 일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밖에 청구 및 계약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복습도 복습이겠지만 요 부분은 뭐 우리 강의 올라오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도 쭉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제 쪽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의를 이제 오늘은 제가 첫날이라 가지고 강의를 전부 이렇게 이론도 좀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후부터는 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